약선은 천무지체로 환생하였다. 5화 육신개조 3. 뛰어난 의원은 탕약을 맛보지 않고 그 빛깔만으로도 성공인지 실패인지 구분하는 법이다. 약선쯤 되면 그냥 냄새만 맡고도 그 결과를 알 수 있었다. 드디어 다 만들었다! 사성천은 환희에 찬 얼굴로 줄줄 흐르는 땀을 닦아냈다. 독이 들었다는 것을 안 순간 하루치 식사를 버렸고 시장암과 더불어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게다가 약탕전을 몰래 수색하며 엄청난 피로감을 겪지 않았던가. 이미 정신이 육체를 초월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목표로 했던 탕약 제조를 완수하자 기쁘기 그지없었다. 이 빛깔, 이 냄새! 달라진 몸으로 만든 첫 번째 탕약.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았을까 슬쩍 맛을 보니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 맛이야! 어차피 답은 정해져 있었다. 무림 최고의 의원 중 1인이라는 약선이 실수할 리가 없지 않은가. 의원으로서 실수를 한다는 것은 곧 한 사람의 생명이 꺼져버린다는 것. 의원에게 있어 실수란 살인을 저지르는 것만큼 치명적이었기에 아무리 신체가 바뀌고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여러 변수가 있어도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원의 최고봉이 바로 약선이었기에 악조건 속에서도 그의 의술은 빛을 발했다. 곧바로 취하자! 사성천은 달콤하기 그지없는 탕약의 냄새를 만끽하며 생각했다. 체내의 독은 나중에 문제고 먼저 건강과 체질 회복부터 우선이었다. 한시라도 빨리 취해야 했기에 영약이 듬뿍 담긴 탕약을 향해 손을 가져다 댔다. 말 그대로 약선 강초량의 모든 정수가 다 담긴 약이었다. 비록 상급약재는 없을지 몰라도 약선의 훌륭한 의술 실력과 배합 능력으로 인해 그 약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터였다. 아, 뜨거! 본래라면 50을 넘은 중년인이라 다소 경박하다 말할지 몰라도 외관은 약관이 채 되지 못한 어린 나이의 모습이었다. 강초량의 정신이 사성천의 육신에 깃들었으니 말투가 달라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어차피 그의 독체는 아무도 오지 않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다. 보는 사람이 누가 있으랴. 사성천은 체면마저 잊은 채 어린아이가 되어 뜨거운 김을 향해 후후 불었다. 사성천은 마치 얼큰한 탕을 마시듯 후루룩거리며 정신없이 탕약을 취했다. 단순히 쓰디쓴 탕약이 아니라 달달한 감초와 더불어 녹용에 여러 약초까지 더했으니 맛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약선답게 그러한 것도 모두 고려하여 제조한 것이 바로 이 탕약이었다. 널리 알려진 십전대보탕보다도 더 효능이 뛰어났으며 약효가 풍부하였다. 더욱이 배고픔과 장기간 복용해온 극독으로 인해 메말라 쩍쩍 갈라진 신체에 약선의 약이 더해지자 약효는 그야말로 직통이었다. 마치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해졌으며 오한과 알 수 없는 떨림으로 가득한 저질 신체는 점점 활력이 돋았다. 갑자기 이렇게 신체가 변화할 수 있을까 경악스러울 정도였다. 그래, 이거지! 사성천은 또한 그 나름대로 놀라는 중이었다. 여태껏 타인을 치료하는 데 전념을 해왔지 스스로 이런 보약과도 같은 약을 만들어 스스로 취하는 경우는 무척이나 드문 일이었다. 애초에 본래의 약선 강초량은 건강에 나쁜 일은 해오지 않았기에 이렇게 약효를 제대로 보는 경우는 거의 처음이었다. 약의 효능은 놀랍다 못해 기적적인 것이었다.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깃든 약효는 곧바로 그 탁월한 효능을 선보였다. 맨 먼저 달라진 것은 눈빛의 변화였다. 본래 흑천방의 개망난이 사성천의 눈빛은
흐리멍덩하고 어둡기 그지없었는데 그런 탁한 기운이 모조리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거무튀튀하게 죽어있던 눈 밑의 피부와 낯빛은 점점 윤기가 돌아 본래의 색을 되찾아갔으며 마치 시체처럼 보랏빛이 감돌던 그의 입술은 진분홍으로 혈류가 돌았다. 또한 오랫동안 극독을 장기간 복용해오면서 잃었던 머리의 숱과 더불어 체외의 모공들이 활성화하여 원래의 것으로 되돌아왔다. 바뀐 것은 비단 외관뿐만이 아니었다. 어딘가 탁하고 어지럽던 사성천의 머릿속까지 맑아졌다. 사실 약선은 모르고 있었지만 본래의 사성천을 지독히도 괴롭힌 것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두통이었다. 두통은 사람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으며 수면 부족은 좋은 사람마저도 신경질적이게 만드는 법이다. 잠을 이루지 못하자 사성천은 타인에게 짜증을 내며 서서히 망나니가 되어갔던 것이다. 본디 육신의 고통은 정신마저도 갉아먹는 법이다. 약선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을 계산하여 처방을 내린 것이다. 마치 부연 안개 사이에서 빠져나온 느낌이다. 스스로가 만들었지만 약의 효능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사성천 신체에 말 그대로 안성맞춤이었으니 거듭 놀라도 부족함이 없었다. 사성천은 약효를 만끽하며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돌보는 하인 소천이 오는 시간은 대략 점심시간 남짓. 지금 시각은 해가 떠오르는 일출의 시간으로 새벽에 해당되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군. 그는 마침 잘됐다 싶었다. 인간이 보내는 12시즌의 시간 중 가장 활력에 차오르고 기운을 축적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지금이었다. 생명력의 상징이자 양의 기운이 가득한 일출 시간대야말로 모든 무인과 더불어 생명력이 병약한 사람이 운기 통합을 하기에 매우 적절했다. 성천아, 내가 약속했지? 제대로 치료를 해준다고. 비록 한 번 죽음을 경험하고 육체는 바뀌었을지언정 의술을 연마하고 언제나 환자만을 생각하는 굳은 의지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사성천은 그렇게 생각하며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가부좌를 틀었다. 그러자 강한 활력을 지닌 주홍빛의 태양이 떠오르며 미약한 심신을 가진 사성천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그저 태양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가 본래 의도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약선 턴압술. 의원인 약선 강추량이 환자인 사성천에게 내릴 처방은 아직 하나 더 남아있었다. 그것은 바로 건강회복과 더불어 기운을 보양하는 데 있어 그 어느 무공보다도 탁월한 성능을 가졌으며 약선당 내부에서 당주에게만 비밀리에 전해진다는 절세의 호흡법이었다. 더욱이 이 호흡법의 장점으로는 단전이 기형이어도 심지어 단전이 없어서 행할 수 있는 호흡법이라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그냥 탕약으로 하루아침에 건강을 회복한다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사성천은 씩 웃으며 말했다. 약선이 어찌하여 약선인가? 그것은 침술의 달인이라는 신이 못지않게 약을 다루어 곧바로 효능을 보는 것과 동시에 치료 방법이 기발했기 때문이었다. 겉모습이 바뀌었어도 나는 여전히 약선이다. 따라서 약선은 약선당의 비법이자 오로지 당주만이 익힐 수 있다는 약선 턴압술을 사성천의 신체에 운용할 계획이었다. 건강한 신체가 가져다주는 기쁨을 알려주마. 한번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잘 알 것이다. 몸이 건강하여 아픔이 없는 것, 신체가 쾌활하여 하루의 활력이 넘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쾌감이라는 사실을. 뛰어난 의원 중의 의원인 약선은 그 사실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인지를 하고 있었다. 여기 사성천은 그러한 행복과는 담을 쌓은 운명이었다. 따라서 약선은
의원이자 제2의 삶을 살게 될 신체의 소유자로서 그 기쁨을 알려줄 의무가 있었다. 비단 건강뿐만 아니라 추후 무공을 익히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약선은 호언장담을 하며 천천히 약선 토납술 옹기를 준비하였다. 약선 토납술은 내공을 익히는 데 있어 충돌을 일으키거나 방해를 하는 한낱 삼류신법이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의 신선들처럼 장수를 도모하며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해주는 약선당 신비의 비기신법이었던 것이다. 확실히 나는 무공을 모른다. 앞서 말했다시피 약선은 무공을 전혀 익히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타인을 공격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야 더욱 정확한 표현일 터. 인류의 의원이 되려면 내공을 운기하여 토납하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였다. 특히나 침술이나 신체에 칼을 대는 신이 모중범의 경우 무공 실력 또한 절정 고수라는 것은 이미 비밀이 아니었다. 하지만 건강을 챙기는 호흡법은 그 누구보다도 통달해 있지. 사성천은 씩 웃었다. 공격법을 배우지 않았기에 자신은 사성천의 신체에 무공을 주입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하고 활력이 넘치는 기운을 운기하면서 축적시킬 수는 있었다. 선대 당주님들이여, 이 불밀한 강물을 용서하십시오. 사성천은 마지막 양심으로 절절하게 내뱉었다. 본래는 이 약선 토납술은 약선당에서 오로지 당주만이 익힐 수 있는 극비의 토납술이었으며 당주가 당주에게만 전해줄 수 있는 1인 전승의 비술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고 보니 내가 죽고 난 뒤 약선당은 어떻게 되었을까? 당주만이 익힐 수 있는 약선 토납술을 전개하면서 문득 약선당이 생각난 사성천이었다. 아직도 기억에 선명했다. 치료를 해준 은혜를 망각하고 약선당을 살인멸구하던 악독한 그 사람. 무림맹주 능운생을 생각하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평정심이 흔들렸다. 이는 의술을 다루며 생을 다루는 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특히나 자신의 건강과 목숨을 다루는 지금은 더더욱. 안 돼! 사심이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분노도 잠시. 사성천은 곧바로 고개를 저었다. 다시 제대로 가부좌를 틀며 집중하고 또 집중했다. 약선당의 당주에게만 내려오는 비술답게 약선 토납술은 그리 녹록잖은 호흡법이 아니었다. 본래는 의술에 통달하고 뛰어난 약효를 조종할 수 있는 대가만이 익힐 수 있는 호흡법이다. 한낱 사파의 패급 신체 개망나니 따위가 익힐 수 있는 호흡법이 아니었다. 후, 파. 하지만 그 개망나니가 약선당에서 배출한 최고의 명이라면 어떨까? 적어도 약선 강추량에게는 처음 접하는 신체에도 약선 토납술을 완벽하게 운기할 수 있었다. 됐다! 됐어!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사성천의 신체로 호흡법이 가능하자 그는 뛸 듯이 기뻐했다. 기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이로써 내가 제조한 탕약의 효과는 배가 된다. 단순히 약선 토납술이 건강에 좋은 호흡법 정도가 아니었다. 약선당 최후의 비술답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몇 가지 지니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취하는 약의 효능을 최소 2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이었다. 후. 그리하여 사성천은 물 만난 고기처럼 모처럼 간만에 몸에 좋은 약을 정신없이 취하는 중이었다. 이는 단순히 건강을 회복하거나 활력을 되살린 수준이 아니었다. 육신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터. 오랫동안 그의 전신을 지배했던 악의 독이 빠지고 좋은 양의 기운이 채워지는 순간이었다. 하루아침에 패급의 신체에서 활력 넘치는 건강으로 돌아왔으니 육신을 개조하였다고 해도 무방했다. 사성천의 전신은 지금 떠오르는 태양처럼 환하기 그지없었다. 기나긴 미로를 헤맨 끝에
마침내 출구에서 빠져나온 극천방 유일의 후계자. 드디어 천무지체의 주인이 건강을 회복하는 순간이었다.